정보와 TV 여기 파이팅 가난의 비밀 유리 스마마 강남 엄마의 꿀팁 백과 유리 스마 즐겁게 배우는 유리 스마 여기 다 있어. 학원, 숙제, 진로까지 고민은 그만 우리 믿어봐. 더 부러진 정보와 TV 여기 파이팅 가난의 비밀 유리 스마마 강남 엄마의 꿀팁 백과 유리 스마 즐겁게 배우는 유리 스마 여기 다 있어. 학원, 숙제, 진로까지 고민은 그만 우리 믿어봐. 더 부러진 정보와 TV 여기 파이팅 가난의 비밀 유리 스마마 강남 엄마의 꿀팁 백과 유리 스마 즐겁게 배우는 유리 스마 여기 다 있어. 학원, 숙제, 진로까지 고민은 그만 우리 믿어봐. 더 부러진 정보와 TV 여기 파이팅 가난의 비밀 유리 스마마 강남 엄마의 꿀팁 백과 유리 스마 즐겁게 배우는 유리 스마
수학 공부할 때 너무 미루고 짜증내더라. 그래서 그다음에 학습 동기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제공되고 있었던 학습 환경을 살펴보니까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Y 웩슬러 멘토링 센터 신소영 원장입니다. 입시라는 긴 여정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부모님이 호소하시길 수학 공부할 때 너무 미루고 짜증내더라. 그래서 그럼 학습 동기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검사 결과 이제 살펴보니까 아이의 기질이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고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공되고 있었던 학습 환경을 살펴보니까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큰 아이에게 잘 맞았던 학원이기도 하고 학습법이어서 이 아이에게도 적용을 하면 잘 성장하겠구나라는 큰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실은 내면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불씨가 있었고 학습 동기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안심을 하셨던 경우가 생각납니다.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에 대한 기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우신데요.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시면 과제의 난이도, 그다음에 과제의 종류와 적절한 학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돼서 아이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소중한 불씨가 있는데요. 그 불씨가 불꽃으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Y 웩슬러 멘토링 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닝 굿모닝 자기들아. 랭크 보세요. 빨리 오세요. 어슬렁대지 말고 오세요. 랭크 보세요. 근데 요즘에 더워서 그런가? 마이크가 안 돼요? 자 요즘에 더워서 그런가? 동접이 조금 약해요. 유리스파 오늘 저기압 같아요. 유리스파가 아침마다 유리스파가 누군지 알죠? 아침마다 문 열고 출근하기 전에 저 자고 있는 저한테 굳이 볼 뽀뽀를 해주고 가요. 근데 굳이 왜 사람을 깨우냐 이거지. 정말 한 소리 했어요. 자기들아, 언니가 얘기할 때 나한테 집중을 좀 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요즘 좀 그런 거 있더라. 나를 보라고. 인사하는 거 좋은데 언니 얘기를 먼저 들으라고. 남편한테 시켜요. 다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볼뽀뽀하고 가라고. 그게 어떤 어떤 애정은 없어. 그냥 인사야. 애정이 뭐 이렇게 다 듬뿍 담기 이런 거 없고. 자랑 아니고 그냥 오래된 습관 같은 거. 내가 왜냐면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남편이 6시 반에 나가요, 출근을. 소름 끼친다고? 왜? 나 지금 치과 가야 돼가지고 지금 입을 좀 가려. 염증이 온 입에 염증이 났어요. 이가 너무 아프네. 남편이랑 같아요? 허니블렌디드도 남편이랑 뽀뽀하는구나, 아침에. 벨라 호두 스토리. 방금 전에 내 뽀뽀요? 딥키스 이런 거 아니고 뽀뽀. 진짜? 키스 말고 뽀뽀도 소름 끼쳐? 어떡하지? 근데 사이 조화만 보입니다.
아, 뽀뽀하면 돈 내야 된다고? 야, 너무하네. 네, 요즘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서 이따가 그 오프라인 설명회 갔다가 치과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다 들떴어요, 지금. 자, 손 흔들고. 자, 알았어요. 그 오늘 중간 광고가 어젠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디선가 요즘에 노인분들 간병인 보험? 간병 이게 굉장히 핫 이슈가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오랫동안 저한테 PPL처럼 광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내가 좀 돈이 돼도 그런 거 좀 안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돈 되는 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알쓸노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광고 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가지 말아요. 자, 그분 오셨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근데 아들뻘이야. 에휴. 오현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현민입니다. 네. 원샷 잡아드릴게요. 여기로 오면 될까요? 저기 1번 멀리 있는 거 쳐다보시고. 아. 안구정하세요, 자기들아. 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현민입니다.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옆에는 안 쳐다보겠어요. 그 목소리도 너무 좋고 외모가 연예인 뺨 쳐버려. 감사합니다. 앞에만 보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액세서리. 오, 어떤 거? 아, 네. 역시 연예인이셔. 액세서리 하셨어. 아니 언니도 액세서리 달린 거 이거 하고 나오고 했는데. 이게 여름이니까 옷에다가 막 포인트를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로 좀 갔죠. 그쵸. 네, 겨울 되면 또 안 찹니다. 저.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역시 페피시군요. 아닙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열심히 또 수업 준비하고 이제 음. 여름방학 개강이 또 이번 주라서 네.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기말도 이제 끝나가지고 그쵸. 다들 아마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도 정신 없었어요. 네. 네. 그랬을 선생님 것 같아요. MG냐고. MG 밑일걸? 저요? 저도 그 언저리일 거예요. 언저리. 딱 그 중간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네. 그러면 뭐 네. 한창 MG겠네요. 우리가 MZ 세대들 네. 서로 자기들도 MG락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히려 MG라는 말을 쓰면 음. MG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걸 쓰면 오히려 약간 윗세대 같은 맞아요. 느낌이랄까? 자기도 굳이 MG라고 우리 여기 박노학이라고 있어요. 자기도 MG라며 보면은 우리 세대 같구만. 자, 오늘 준비한 거 좀 볼까요? 제가 오늘 좀 열심히 배우고 네. 여기 노원을 가야 돼갖고 아, 네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시구나. 네, 네, 오늘 이제 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네, 어쨌든 뭐 저의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면 너무 좋지만 네. 마찬가지로 그냥 애초에 그런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이거 자체를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수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 맞아.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오, 같아서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고등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네, 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네. 우선 음. 혹시나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죠. 1번 네. 카메라 보고 다시 한번 보면 아니다. 이건 요거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최고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팔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제 수업을 구매해 주시는 모든 어머님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뭔가 사실 제가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그리고 내가 부모님들한테 뭔가를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고의 퀄리티로 사실 제공을 해드려야 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념 수학 오현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 개념, 유형, 심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개념, 유형, 심화. 그렇죠. 그쵸.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 중에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조기 카이스트. 졸업! 네, 또 카이스트! 그렇게 됐습니다. 네. 카이스트에서도 자, 아무래도 전공자가 낫겠죠? 수학과를 굳이 굳이 알파 수학, 네. 수학과를 졸업했네. 네, 맞습니다. 수학과를 졸업, 굳이 거기 네. 가서. 수학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 수학과 졸업했고요. 어쩐지 좀 가진 자의 여유가 있었어. 수학을 가진 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전 더브코 알파 그리고 더브레인 코어에서 수학 대표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대치 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시대인재에서 거의 현우진 어, 선생님 대신으로 키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네. 저 혼자 예상 멘트. 아직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 멘트. 네네. 예. 유리수만 빌촉 좋아요, 저. 또 정보도 좋으신 걸로. 정보랑 촉 좋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음. 제가 또 방송 활동을 같이 병행했었죠. 아무래도. 지니어스. 네, 머리 쓰는 프로그램들, 서바이벌들이고요. 음. 그래서 아마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유리스만 한번 보시고 오현민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오면 검색하면 나와요? 네, 그럼 이제 제 옛날 영상들이 나오는데 보면 진짜 와, 진짜? 오. 정말 똑똑하구나. 오. 수학을 정말 잘하는구나까지는 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 방송 그때 썸네일 걸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아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우. 더 지니어스 나왔던 분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아는 감사합니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야, 일단 스펙 화려합니다. 네. 네, 그리고 멋집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로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우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저가 있어요. 어. 이 고등 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저. 얘가 필수입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먼저 좀 첫 슬라이드에 담아 봤고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지? 고등 수학 자체의 일단 커리큘럼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네. 고등 수학 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음.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시지만 어떤 순서로 배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인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공통 네. 수학 1, 2 얘네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건 또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얘네들을 어떤 학교는 오. 대수, 미적분 1을 1학기 때 배우기도 하고요. 1학기 때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학교는 대수랑 확률과 통계 1학기 때 배우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두 개씩. 그렇죠. 네. 어떤 학교는 그냥 1학기 때 대수만 배우기도 합니다. 대수만, 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완전히 편차가 좀 있고요. 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 그리고 기하까지 존재하는데 통상 이제 미적분 2까지를 이과들 보통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배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들은요? 보통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도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네. 대부분 아마 확률과 통계까지는 무조건 배워야 되고요. 무조건 배우고. 왜냐면 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 세 개 있잖아요. 네. 이 세 개가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에요. 아, 요 세 개가? 네, 정시에서는 오.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아마 미적분 2나 기하를 조금 하게 될 건데 이걸 아예 안 한 학교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 아마 하게 된다면 미적분 2까지를 보통 하지 않나. 네, 기하는 잘 안 합니다. 네. 요게 수능 과목이구나. 그렇죠. 이 가운데에 있는 세 가지가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앞에 나와 있는 공통수학 1, 2 얘네가 이제 1학년 과목인데요. 근데 얘네가 수능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오히려 항상 고등수학을 이야기할 때 이 공통수학 1, 2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공통수학 1, 2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가 있죠. 수포자. 수포자, 뭐 네. 워낙 네. 이제 악명 높은 단어죠. 네. 근데 이 수포자라는 말을 쓰기에 앞서서 왜 그럼 수포자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 수포자라는 개념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뭐 1학기 때 아니면 2학기 때 한 학기 정도 좀 사춘기가 올 수도 있고 공부를 살짝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려놨다가 다음 학기에 나 이제 정신 차려봐야지. 나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 국어든 영어든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뭐든지 사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진 따라갈 수 있잖아. 그렇죠. 좀 하면 돼. 이번 학기 한 번 놔도 다음 학기 때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네, 근데 수학은 그게 아예 안 됩니다. 다시 초등부터 내려가야 돼. 초등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학기 건 무조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아마 이 다음 슬라이드에도 또 나오게 될 텐데 네. 수학은 선후행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선후행 개념, 선행 개념, 후행 개념. 네. 즉 제가 선행학습 먼저 배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예. 이걸 배우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되는 선행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앞에 나오는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이 다음 개념들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걸 알아야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놈에 또 어제도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앞에 거 알아갖고 밑에 거 찍어 누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나요?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을 내가 이해 못했는데 네. 2차 함수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2차 함수를 나 잘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해봤자 결국 무조건 반쪽짜리예요. 그렇구나. 네. 아, 무조건 반쪽짜리구나.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고등수학이 구성되어 있고 네. 사실 고등수학뿐만 아니라 사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뭐 정말 딱 이 순서대로 발전이 되어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과거 막 몇백 몇천 년 전부터 있던 수학을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유능한 학자들이 이 순서대로 배워야 됩니다라고 짜놓은 데는 그렇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하나 흐름에 맞춰서 배워 나가야 되는데 네. 내가 이번 학기 놔버렸어. 이번 학기 거 이해 못했어. 그러면 당연히 다음 학기 거 이해가 불가능할 수밖에 네. 없겠죠. 근데 고등수학은요. 이게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얘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얘네 세 개 완벽한 모든 선행 개념이 다 공통수학 1, 2에서만 나옵니다. 아. 반대로 말하면요. 대수랑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는요. 서로가 서로의 선행 후행이 아니에요. 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어떤 학교는 대수랑 미적분원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배우기도 어떤 하고. 학교는 대수랑 확률과 통계를 같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대수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들은 선후행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서. 얘네들은 서로 대수 못해도요. 미적분원 잘할 수 있습니다. 오. 미적분원 못해도요. 대수 잘할 수 있고 확률과 통계 잘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니 여태까지 이런 설명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이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이게 안 이어지니까 따로 배워도 되는 거예요. 같이 배워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얘네들의 모든 개념을요, 다 어디서 배우냐? 공통수학 원투에서 배우고 넘어와요. 그래서 이 공통수학을 약간 그 연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망치, 뭐, 그래요? 뺑치, 뭐. 그 연장 말씀. 연장. 좀 과격하긴 하시네요. 그런 연장들, 뭐, 이러고. 그렇죠. 이 기본 연장이 있어야 뭐든지 뭐 가공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사실 공통수학 1, 2에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기본 모든 개념을 다 배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뒤에 나와 있는 저 세 개 다 못해요. 그러겠어요. 대수 못해도 미적분원 잘할 수 있지만 공통수학 못하면 뒤에 있는 세 개 다 못돼요. 그러겠어요. 그럼 당연히 1학년 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죠. 2, 3학년 다 망가지고 정시 망가지고 그냥 고등수학 망한 거죠 사실. 그래서 공통수학 1, 2가 모든 개념이 다 여기서 나오다 보니 당연히 이걸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공통수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고등수학은 1학년 때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 챙겨 먹었고요. 네. 1학년 때 안 했던 애들이 2학년 때 하겠다라고 마음먹는다 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없네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수포자라는 수포자. 말이죠. 한 번만 쉬었을 뿐인데 이제 다시는 못 따라가죠. 리얼 수포자는 진짜 마지막 수포자는 고1 때 형성되는구나. 맞죠. 공통수학 네. 원투 놓쳤다? 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수포자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공통수학 전에 뭘 못하면 공통수학 자체를 또 못할까요? 이건 별개인가요? 보통 뭐 굳이 따지면 별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중학수학에서는 사실 저는 얘네 두 개는 완벽하게 잡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어제 배웠어요, 우리가. 아 진짜로요? 네. 또 누가 이렇게 알짜배기에 또 말씀을. 어제 대치동에 네. 또 우리 그 기아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스쿨이 제일 잘 나가는 분. 네네네. 네, 그분이 또 어제 쫙 정리해가지고 네, 네. 3다실 중요하다고 어제 우리를 딱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또 써먹네. 아는 척. 제일 중요한 게 뭐 3학년 1학기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냥 고등수학 좀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네. 기하에 대한 것들. 오. 중등 도형에 대한 것들. 네. 왜 그러냐면 이 도형의 성질을 고등학교 때 다시는 안 알려줍니다. 네. 안 알려주니까 알고 넘어와줘야 알고 돼요. 넘어야 되는구나. 네, 사실 그래서 사실 근데 뭐 그때 좀 안 됐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사실 인강이나 이런 거 보면 고등학교 강사님들 중에 중등 도형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뭐 나중에 다시 잡고 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잡혀 있으면 일단 좀 어렵다. 그쵸. 네, 이 정도. 그리고 공통수학 원투가 그럼 또 왜 중요하냐? 네. 결국에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건요, 뭐 진짜 기본 유형 정도가 아닌 이상 조금만 올라가도요, 뭐가 돼야 되냐면 유형들이 사실 융합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융합. 심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융합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네. 한 가지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 다음 풀이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걸 설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난 지금 왜 여기서 판별식을 쓰고 있지? 난 이 다음에 왜 이걸 항등식으로 만들어야지? 오. 라는 이 근거가 필요한데요. 네. 이 근거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공통수학 1, 2에 나온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기 나중에 이제 대수가고 미적분 원가고 특히 여기 두 개가 많이 그렇거든요. 네. 여기서 결국에 모든 문제를 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계산을 하거나 마지막 방향성을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될 때 있죠. 이때 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공통수학 1, 2에 나왔던 개념들입니다. 오. 여기에 나왔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혹은 판별식 혹은 함수에 대한 개념들 얘네가 결국 모든 문제풀이의 마지막에 쓰여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그 기출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고요. 네. 기출문제 분석을 좀 많이 해보는데 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요? 미적분 원 내신 준비를 애들 해주다가 도대체 이 미적분 원에 한 시험지를 가지고 네. 이 한 시험지의 문항의 마무리를 할 때 공통수학 개념으로 마무리하는 문제가 몇 문제나 있을까? 오.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역시. 근데 네. 이걸 학교별로 좀 봐봤더니 정말 적게 나온 학교가 한 20문제 중에 한 4문제? 아, 진짜?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온 학교는 20문제 중에 한 9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적분 원을 시험지 풀어봤더니 그렇죠. 공수로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결국 미적분 원에서 새로 배우는 개념은 많지 않아요. 네.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면 끝이에요. 사실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거 배우는데요. 네. 사실 정말 이 미적분 원 개념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념만 알려준다? 5번 정도, 6번 정도 수업이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야, 개념의 진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 근데 개념은 없는데, 개념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가장 악명 높은 게 사실 미적분이잖아요. 네, 네. 그럼 얘네들은 결국 왜 어렵냐? 그 개념들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마무리는 뭘로 하게 되냐? 공수로? 공통수학 1, 2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에 대한 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한 거,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한 거, 사실 얘네들이 모든 문제의 풀이의 마무리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녹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걸. 그렇죠, 그렇죠. 결국 마지막 계산은 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왜 그러냐면 네. 미분, 지금 어머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될라 그래. 이해가 될라 그래. 정말 뭐냐면 네. 미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요? 3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까 2차 함수 들었었죠. 네.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예요. 뭐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 오, 그렇죠. 오. 이렇게 뭐 사- 그런 걸로 놀래고 그래요. 그러니까 4차 미분하면 당연한 3차, 걸. 2차, 1차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예. 결국 그러면 미적분에선 3차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죠. 네. 그럼 뭘 잘해야 풀 수 있어요? 1차 함수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2차 잘해야 함수. 풀 수 있는 그쵸. 거죠. 얘는 어디서 배워요? 공통수학 1, 2에서 투. 배우는 거죠. 어머, 이해가 쏙쏙 되네. 그럼 이걸 못해. 그러면 미적분 나 미분할 수 있는데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오. 2차 함수를 잘 몰라. 그럼 문제 어떻게 풀지? 못 풀겠죠. 그렇게 마무리가 맨날 되는 거예요. 애들 공수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미적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 진짜 어떤 건지 그 속은 잘 모르고 맨날 그 제목만 얘기했네요. 제가 세상에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공수 기본 안 돼 있는데 미적분 원, 나 이제 미분은 이해했는데 해봤자 문제 안 풀릴 거고요. 점수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럼 100점 기준으로 이미 저것만 몰라도 네. 최소 20에서 최대 한 40, 45점까지가 깎이고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겠네요. 그럼 누군가는 만점이 100점인데 누군가한테 만점이 막 70점, 60점 이런 거예요. 다 맞아봤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좀 한 등급이 조금 떨어진 아이들을 이걸 다시 개념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려 하셨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야. 저는 그래서 대수 미적분 원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요. 네. 공통수학 1, 2에 나왔던 개념을요. 다시 복습해줄 때가 되게 많아요. 오. 왜 그러냐면 등급이 좀 낮다라고 하는 데는 결국 얘네들이 이해가 안 돼 있다가 좀 깔려 있거든요. 네. 실제로 애들 알려주면 공통수학 1, 2 못해요.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도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럼 그렇구나. 여기 아마 분명히 선행학습 시켜야지 라고 하시는 초등학생, 중학생 어머님, 아버님들도 계시겠죠.
그분들도 이미 많이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도 당연히 음. 뭘 잘해야 되냐. 네. 공통수학 1, 2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다음 선행을 나가는 거지. 이거 안 깔려 있는데 우선 공통수학 1, 2 한 번은 했으니까 네. 그래서 미적분원도 나가야지. 네. 누구는 많이 나갔다던데 음. 이렇게 가버리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그러면 선행학습도 나가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개념, 유형, 심화를 배워야 되는지도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너무 좋아. 네. 오, 공수 중요성이 이제 알아들었어. 중요하다랬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그래서 네. 사실 좀 음. 극단적으로는 잠깐 방송 중에 지금 얼음 깨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얼음이 입에 들어와 버렸어요. 괜찮아요. 마시고 얼음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에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커피가 맛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대수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가 예. 결국에 정시, 수능에서 나오는 직접 과목 3가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공통수학 1, 2의 비중이 그래도 못해도 한 15%에서 20%는 되지 않나 라고까지 생각해요. 정시마저도. 정시마저도. 결국에는. 네. 야, 이제 이렇게 알아듣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다음은 이겁니다. 뭐예요? 개념, 개념. 유형, 심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배운다라는 거를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좀 중점을 두고 배우면 좋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에 과연 관점을 맞춰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인가? 이걸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금 지금 속으로 계속 그 멘트 해야지. 그런데 네. 아이들이 가가지고 동네에서도 누구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 네. 바퀴 두 바퀴 물론 최상이면 네. 잘해주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쵸. 애초에 애들이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돌리긴 돌렸는데 얘가 정말 잘 이해한 건지 선생은 좀 잘 해주고 있는 건지 네. 그 선생 실력은 어떤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가지고 해주시면 우리가 믿고 맡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 개념, 유형, 심화 그리고 수학 자체 그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좀 잊어버린 채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강의가 네. 매 단원, 소단원 그냥 병렬적으로 하나 알려주시는 그런 수업은 사실 최악입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의대생이 오는데 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방식만 띡띡 알려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버리면 공부가 아예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정말 수학을 아까 말한 대로 이 다음에 바로 나올 겁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개념이 어디서 왔고 어떤 개념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선후행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이 개념을 배우기에 앞서서 네. 이거 어떤 개념에서 이어져 온 거지?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 나갈 거지? 네. 이 흐름이라는 게 사실 수학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을 안 보고 그냥 이번 단어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에 대해서만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요. 다음 단어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만 쭉쭉, 2차 함수 쭉쭉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 파도를 타가지고 이해를 그렇죠. 쫙 시키면서 같이 타야지. 맞아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단원별 띡띡띡. 맞아요. 본인이야 그냥 다 했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선생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네. 죄송한 말이지만 네. 수학 강사님들 중에 네. 물론 뭐 너무 잘하시는 강사님들도 많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되게 일부인 거고요. 네. 애초에 저는 수학을 못하는 강사님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네. 수학을 잘하시는데 약간 지만 잘하는 지만 잘하는. 알아요. 맞아요. 지만 잘하는. 지만 막 열내가지고 막 하는데 애들은 못 따라가고 있어.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풀이여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등록 안 하니까. 그렇죠. 애들이 네. 써먹을 수 있는 풀이여야 되는데 나는 이 풀이가 되니까 이걸로 알려줘 버리면 애들은 못 따라가죠. 근데 그 선생 자기가 왜 그 학원에서 네. 잘린지 모른다? 등록이 안 되니까 왜 등록 안 하는지 모른다? 그렇죠. 약간 그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좀 혼자 그런 막 했는데 엄마들 사이에 대충 엄마들이 우린 다 알아요. 그 선생은 혼자서 막 이렇게 해서 그래 보내지 마. 그리고 그 선생은 관리가 안 돼. 보내지 마. 엄마들 무섭거든요. 냉정하시죠. 냉정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사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대요. 얘기해주고 싶더라. 아무튼. 그래서 이 네. 정말 수학은 병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선후행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방정식, 그렇구나. 부등식, 함수
이렇게 세 개 완전히 애들이 구분해서 배우거든요. 네. 이거 셋 다 하나거든요. 네. 완전히 하나 관점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고등수학은 결국에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고등수학은요, 식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도형 잘하는 애들이 잘해요. 근데 이게 왜 두 개가 따로 있냐면 네. 식이 방정식 부등식이고요. 도형이 함수예요, 함수.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 하나로 이어지는 거라서 식 가지고 도형 잘 그릴 수 있고 그래프 잘 그릴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프 가지고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그치, 이거 두 개 그치. 연동 잘 되면 고등수학 그냥 다 잘해요. 아씨, 그런 애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배우죠? 따로 배우죠. 병렬적으로. 그러네. 어떻게 연결됐는지 안 알려주죠. 네. 그럼 애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죠? 불가능하죠. 뭐 애들이 뭐 정말 상위 0.1%의 천재들이 아닌 이상 네. 이거 불가능하죠. 네. 선생님이 연결시켜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에서는 앞에 배우는 선행 개념이 뭐냐, 뒤에 나가는 후행 개념이 뭐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개념들을 만약에 병렬적으로 섬을 한 10개 만들어줬으면 네. 다리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냥 선만 10개 땡땡땡땡땡땡땡 해버리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네. 서로 문제 풀 때 결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에서는 선행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 환장해. 우리는 근데 선생이 어떻게 가르친지 애가 자세히 와서 집에 설명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가 잘 몰라요. 아, 그럴 때는 네. 뭐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을 이렇게 배우고 왔다라고 네. 하면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뭐 뭐요? 예를 들면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우리가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는 어차피 왜냐면 어머님들한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2차 방정식과 네. 뭐라고요? 뭐 2차 함수. 함수가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어떤 얘는 연관성이 어떻게 연결이 있는가?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좋고. 어차피 상관없는 게 네. 애가 자신 있게 답변을 하잖아요. 막. 네. 그러면 사실 틀려도 몰라요. 나는 그냥 아는 척만 너 어떻게 알았어? 그냥 자신 있게 말하면 잘 배워왔구나. 자신 있게 말한지만 보면 돼. 그렇죠. 내가 그것만 몰라도 보면 되죠. 괜찮구나. 그렇죠. 어차피 네. 애들 다 어버버 할 거거든요. 좋았어. 네. 그래서 이 선후행 개념들 네. 얘네들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고요. 쫑쫑님이 단원 끊겨서 가르쳐줘가지고 망했다고 이거를 맞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쭉 봐줘야 하는데 본인만 강의하고 끝. 관리 안 해서 학원 끊었습니다. 이런 학원 꽤 있거든. 저도 유리스마 TV에 소개 좀 했는데 이런 얘기 좀 들리 분이 계신 분은 방송에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죄송합니다. 연락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혹시나 이런 응대나 답변이 조금이나 늦어질까 네. 우려가 돼서 제가 또 지금 서울대 재학생 또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어머. 증문즉답이 좀 돼야 어머. 애들도 공부할 때 왜냐면 제가 수업 안 할 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톡방에? 네, 그래서 그걸 질문하면 이제 바로 조 교수님도 수학을 너무 잘하는 수학도 심지어 이렇게 가르쳐본 경력도 되게 많은 저 친구로 좀 소개시켜줘요. 네? 저 좀 소개시켜줘요. 네. 개인적으로 네. 우리 딸.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제가 방송에서 얻는 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콩고물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엔 이게 중요해요. 진짜 문제 풀 때 사실 이 개념을 배울 때 네. 이거 왜 배워? 이거 뭐 풀어내려고 배우는 거야? 이게 사실 기본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줘야 돼요. 그럼요.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판별식인 거야? 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형을 그냥 쭈루루루루 외워가지고 네. 이 문제는 판별식 쓰면 돼 해버리면요. 그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애초에 판별식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네.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할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고자 할 때 판별식을 써야 되는구나. 혹은 얘가 함수랑 연결이 돼 있으면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구나. 이 근거가 내 머릿속에 마련이 돼 있으면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 내가 배웠던 유형도 아니고요. 내가 처음 보는 상황이야. 근데도 이 상황에 놓이면 이때는 판별식 써야지. 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 자체를 마련해 주는 게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증가시키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배우면 이거 뭐 할 수 있어.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쓰면 돼. 이게 아니라 네. 이 개념 자체를 내가 배움으로써 뭘 해결하고자 하는 거냐. 네. 그럼 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는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서 애들을 이해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와, 애들 입장에서 딱딱딱 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죄송하지만 그 다음은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수학은 100% 이해는 아니에요. 이해가 됐으면 이해된 건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시네요. 네, 어차피 왜냐면 0단어 100개 외우나 사실 수학에서 이 흐름 자체 이거 딱 그냥 외우는 거 딱 네. 필수 단어적인 것들이 거의 몇 개 있거든요. 네. 이거 뭐 한 5개 외우나 사실 수학이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암기니까 안 하려고 한다? 이건 일단 수학에서 불가능한 거고요. 아, 그건 안 돼. 네네. 근데 그 정도만. 어차피 뭐 예를 들면 0단어 외우는데 1시간 썼다. 네. 이건 5분이면 되거든요. 네. 그 정도는. 근데 이게 이해 없이 외우면 당연히 다음 흐름이 진행이 안 되겠지만 네. 이해는 시켜주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야 라는 거 정도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한데 네. 완전 맨날 최상의 애들만 듣다가 보통의 아이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간파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제 원래 타겟층이 이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그 친구들이 왜 못하는지가 저는 보여요. 그리고 네. 저는 학창 시절 때도 좀 뭐가 있었냐면 사실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네. 제가 수학 전교 1등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수학은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전교 뭐 한 3등에서 한 5등? 네. 혹은 뭐 7등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과학고니까 아이, 잘하셨네. 3등 정도.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애들은 무조건 수학이든 네. 물리든 전교 1등한테 안 물어봐요. 오. 질문은 다 무조건 저한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걔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요.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셨네. 왜 그러냐면 저 자체가 뭘 좀 잘하냐면 저는 하나의 개념을 배워도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서 이해하는 편이에요. 오, 자기만의 그런 쉬운 방식으로? 그렇죠. 좀 그래서 일관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래서 개념들이 좀 하나로 일관화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최적화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주면 무조건 애들도 이해를 해요. 아, 그렇지. 이거구나. 그치. 그래서 저희 수업 듣는 애들이 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실 그거죠. 아, 이거 몇 번 들어봤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제 3번째, 4번째 됐는데 이제야 이해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념이라는 걸 설명해 줄 때는 당연히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친구 있거든요. 네. 이 똑같은 걸 읽어도 네. 그거를 재밌게 하고 싹 얘기해 준 사람 있고, 여기 또 라이브에 나오셔도 자기 혼자 얘기로 하면 유리스마랑 티키타카 전혀하고 혼자 얘기하다 가셔. 아, 나 진짜 바늘도 안 들어가. 그럼 나는 어느 순간에 내 입이 둬버려 그냥. 약간 좀 지루해지나요? 아, 그냥 내 입 둬버려 그냥. 살려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오늘 그냥 내 입이 돌아 그냥. 이러고. 그런데 힘만 빠지니까. 힘 빠져요. 네. 아, 본인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맞아요. 방송이 살려면. 티키타카. 그럼 네. 본인도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 그냥 아이고 진행자가 있든가 말든가 혼자 하는 분 계셔 가끔. 알죠 자기들? 그럼 냅둬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안 냅두는데 네. 가끔 냅둬버려 그냥 속으로 그러는데. 너무 혼자 달리면.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쏙쏙 들어와요. 그냥 자도로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소통은 서로 이해가 되는 언어로 그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아이들한테도 사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공통수학 2에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 네. 거기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대칭이동을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얼음이 들어오네요. 네? 얼음이 들어오네요. 얼음이요? 어쩔 수 없죠. 얼음이 좀 잘게 이제 그렇구나. 녹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네. 근데 이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을 정말 책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설명해주면 애들이 진짜 어려워해요. 이게 잘 이해도 못하고 결국에는 대칭이동은 어느 정도 또 결국에는 이해하고 나면 암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암기도 잘 못해요. 왜? 이해 안 하고 하는 암기는 진짜 생 암기라서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 금방 까먹고 아니면 자기만의 막 얄궂은 거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스킬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영단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앞에 프리라는 게 붙으면 뭐 전에 약간 이런 게 붙으니까 좀 더 외우기가 쉬운 거잖아요. 진짜 악으로 깡으로 외워. 근데 이거는 진짜 생 외워야 돼요. 갑자기 생. 뜬금없는 단어가 막 A, D, F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안 하고 외우면 진짜 생으로 외워야 되니까 맞아. 애들이 자꾸 까먹고 네. 헷갈리고 막 이거 뭐지? 그래서 맞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 대칭이동을 뭘로 설명해주면 애들이 이해하냐? 아 이거 제 영업 비밀인데. 아씨 하나만 까요 그냥. 아. 까요. 깝시다. 네. 아이들이 정말 잘 이해하는 관점이 하나 있죠. 어. 평균이라는 관점을 가져오면 평균. 확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 내가 원래 시험 볼 때도
시험 90점 하나, 100점 하나면 평균이 몇 점이죠? 90점, 100점, 평균이 중간에 있는 95점. 95점이거든요. 네. 이건 원래 애들이 평소에도 쓰던 말이고 쓰던 개념이고 이해했던 개념이거든요. 아, 근데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요, 완벽하게 평균으로 거의 98%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어떤 선 혹은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시키는 건데 얘를 어떻게 이해해버리면 되냐, 결국에 얘네 둘의 평균이 얘다 라고 이해시켜버리면 애들이 그냥 이걸 이해해요. 그리고 평균의 관점으로 가버리면 식도 안 외워도 돼요. 식이 그냥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아, 이거랑 이거 평균 내면 얘가 대칭이 되는 점 혹은 선이 되는구나. 이런 게 영업 비밀이지. 아,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버리면 이해를 훨씬 빨리 할 수밖에 그럼 없죠. 그럼. 그리고 이게 결국에 나와 있는 식이 결국에 10가지 있을 텐데 그리고 결국에 단순화하는 게 이런 쉬운 언어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대박.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들을 더 잘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쉬운 언어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노력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약간 네. 만담꾼처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친구들 가르쳐주고 맞아요. 오랜 노하우네. 맞아요. 이걸 이해 못해? 오케이, 더 쉽게 해줄게. 이걸 매일 하다 보면 네네.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지금도 어쨌든 애들 질문을 보통 제가 다 받아주다 보니까 네. 등급이 또 낮잖아요, 제 네, 학생들이.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 안 돼? 오케이, 기다려봐, 10분 뒤에 전화할게. 오! 10분 뒤에 막 고민을 해요. 막 얘가 어떻게 이해될까? 어떻게 설명하면은 이게 좀 쉬워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전화. 세상에. 네,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됐어요. 그런 거 약간 즐기시나 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냐면 저한테 하나하나의 자산이거든요. 그치. 앞으로 수업할 때도 계속 임상 써먹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구나. 그렇죠. 하나하나가 저한테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애 케이스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갖고 있다가 얘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래서 수업 야. 설명할 때도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이다 하면 웬만하면 애초에 한 두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이렇게 여러 번 해줘요. 요새 MGT라는 그 멘트 중에 가장 말투가 애초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MZ들이요? 애초에? 이거 왜 많이 쓰죠? 몰라요, 나도. 경험상? 우리는 애초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네. 말끝마다 애초부터 애초에 왜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 혹시 그 MZ 오시는 죠.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린가요? 어려요. 아, 진짜로요? 제일 어려. 또 있나? 여자분 중에 제가 이제 95년생 31입니다. 31? 네. 있을걸? 진짜로요? 선생님 질투하는 쌤 하나 있어요. 왜요? 꽃미남. 본인이 꽃미남 여기서 네. 강력한 꽃미남이었는데 네. 새로운 꽃미남이 나타나서 굉장히 지금 그 선생님이 저를 질투하신다고요? 농담이고 네. 긴장 바짝한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아니 뭐 여기가 뭐 프로듀스 101이 아닌데 왜... 있어요 근데.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념은 결국에는 빠르게 잠깐 보여드리면 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선행 개념, 앞, 뒤에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결국에 이 개념이 뭘 해결하기 위해서 배운 건지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그럼 강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최대한 쉬운 언어로 단순화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수학을 못하는 강사님들이면 네. 결국에 그 사람도 그냥 교과서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수학 잘하시는 강사님을 찾으시면 좋겠다. 잘하시고 쉬운 언어로.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아예 의지가 있으면 의지, 좋죠. 맞아. 의지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수학적 능력, 두 번째는 전달력. 결국 이 두 가지가 그냥 끝인 거죠. 그치. 이 두 개가 잘 되면 좋은 강사님이에요. 네네. 뭐 암만 혼자 해도 소용없어. 그렇죠. 예를 들면 전달력 좋아요. 정말 뭐 사실 어머님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뭐 현우진 선생님 응. 수학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근데 그분이 수학만 잘해서 잘 되시겠어요? 아니죠. 그분은 전달력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시니까 좋은 거죠. 그거지.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보다 경력이 짧으니까 네. 제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커리큘럼마다 설명의 난이도를 좀 바꾸세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시더라도 진짜? 기본 설명하실 때, 유형 설명하실 때, 심화 설명하실 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가지고 노시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구성하거든요. 전 문제 풀 때마다 난이도를 좀 설정해서 이거는 애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설명해줘야겠다. 이건 좀 더 건너뛰면 설명해도 되겠다. 혹은 아니면 이건 이풀이까지 알려줘도 되겠는데 이게 계속 설정이 돼 있어야
결국에는 아이들이랑 쌍방의 소통이 되고 쌍방의 강의가 되는 거죠. 그 양반이 시대인지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에 계십니다. 그 현우진 그 선생님 좀 있으면 늙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 너무 제가 죄송해서. 할게요. 네, 좀 네. 있으면 늙어. 그분도 한물 갈 때가 됐을 거니까. 아니, 뭐 계속 하시겠지만 네. 안 돼? 미래 아니 언젠간 늙을 거 아니야. 미래의 언젠가 미래 제가 언젠가. 네, 롤모델처럼 삼고 잘 따라잡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분은 60대면 하겠냐고. 아니, 근데 은퇴하시겠지. 근데 그러면 저도 50이 넘는데 아 그런가? 60까지 가버리면 네네네 저도 이제 그러면 어. 저는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나 그 생각 못했네. 네네 계속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죄송해요. 네네 하지만 자. 네 저는 모든 강사님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롤 모델로 삼으세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근데 진짜 강사님들마다 배우는 포인트가 한두 개씩 있어서 아, 결국에 그럼 그 장점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모아서 흡수하겠다 네. 제가 최고가 되겠다 저 지금 현희순 선생님 깐 거 아니에요. 최고세요 정말 최고시고 인정 리스펙 하는데 그분도 언젠가는 은퇴는 할 거 아니냐. 저는 안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현미 선생님도 같이 늙으네. 네 그렇죠 네. 넘어갈까요? 개념 다음에 뭐죠? 개념 다음에 유형. 유형이죠. 그 다음 네. 심화. 그렇죠. 개념 네. 유형 심화.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형입니다. 네. 유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는가? 자, 일단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봐도요. 네. 유형이라고 하는 게 유형 1, 2, 3, 4, 5, 6, 7, 8. 얘네들이 결국에 유형 하나 나와 있고, 이 유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유형 문제집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학생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네네. 근데 이렇게 진행이 가버리면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유형이요. 너무 많아요. 소단원 하나마다 보통 유형이 한 20개, 25개. 그럼 우리가 시험 한 번 볼 때 유형이 보통 한 6개 소단원 나오니까 한 150개. 그거는 이길 수가 없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 한 번이 그렇죠. 수학은 뭐죠? 누적이죠. 네. 그러면 한 번 중간고사 150개, 기말고사 150개, 오케이 300개, 오케이 한 학기에 300개, 다음 학기까지 하면 600개. 그걸 오케이. 어떻게 유형별로 배워? 그렇죠. 연습 2년, 풀어. 3년 이렇게 하면은 뭐 기본 뭐 한 1000개 되겠죠? 네. 이게 내 머릿속에 이 유형은 이거, 이 유형은 이거, 이게 된다? 안 되지. 불가능하죠. 오메 안 되네. 유형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다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이 유형이 왜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그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요. 이 유형을 왜 내가 이 방향성으로 방향을 잡아서 풀었지? 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거가 개념 이해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 자체가 결국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깔려 있을 거고요. 네. 이건 뭐가 돼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사실 알려줘야 돼요. 이 유형을 이렇게 푸는 거야 알려주는 건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오. 그건 솔직히 막말로 하면 수학 그냥 배워본 아무한테 나가서 답지 죽은 다음에 이 답지대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사실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거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푼 거야가 사실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를 똑같이 접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이러한 근거로 지금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게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니까 결국 얘는 뭘로 가져갈 수 있나? 우리가 방정식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방정식으로 끌고 가면 2차 방정식이 돼버리는구나. 교점의 개수는 근의 개수랑 똑같지. 그러면 뭐야? 판별식으로 가야겠다.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사고가 연결이 되어야 내가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지. 대박. 이 흐름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이차함수랑 직선의 교점은요. 판별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거 그냥 답지 하나 보면 유형 문제집 하나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애들의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 1000개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점. 그게 불가능하니까 첫 번째. 네. 두 번째. 결국에 심화에서 제가 3가지 정도 유형을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 심화 유형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유형, 얘가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네. 융합형 심화 문제거든요. 그쵸. 이게 뭐냐면 유형들이 막 연결이 돼요. 연결. 하나의 유형을 풀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유형을 풀면 다음 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아니 문제가 안 끝나요. 그냥 여러 몇 개 있는 것도 복잡한데 이게 융합으로 막 뭐 이렇게 꽈놨어요? 그렇죠. 이걸 풀면 다시 다른 유형이 나오고 다른 유형이 다른 유형. 근데 이게 유형별로 내가 암기가 돼 있으면 네. 이 흐름 자체를 보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한 문제를 풀려면 유형 몇 개를 알아야 돼요? 막 5개, 6개 다섯 알고 개,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번 학기 거에서만 나오냐? 아니죠. 지난 학기 거 나오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진짜 900개, 1000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풀이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다음 문제 상황에 또 접했을 때 네. 아 이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네. 이건 이 유형이었구나 라고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결국 유형을 알려줄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유형은 왜 이렇게 풀어? 그 근거가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 최악이죠. 최악 선생이 경상말 만료 학원에 쎄 빌었대. 그게 뭐예요? 엄청 많다고. 아, 쎄고 셌다. 쎄고 널렸다. 셌다. 쎄 빌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냥 자, 이 문제는 이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 이거 사실 진짜 누가 못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학생 조금 그냥 한 2등급, 3등급만 나온 대학생 데려다가 답지 주고 자 이대로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 수 있는 게 사실 그 수준이에요. 과외가 대부분 좀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뭐 사실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남는 건 없죠. 어. 결국 그냥 그럴 거면 풀이 주고 네. 외워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러네. 자, 지금 막 계속 믿고 맡겨도 된다. 어디 지금 다니시냐. 막 보석을 어디서 찾아냈냐. 막 못 보내. 자, 우선 지금 대전 지역에 계신 네. 분들은 이제 더블앵코 혹은 더북코 알파에서 현장 강의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대전이 지금 아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또 유리스마스 쿨에서 그렇죠. 제가 또 공통사 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너무 짧다고. 어제 근데 네. 기가 막힌 방법을 주 2회를 해가지고 8회를 해가지고 네. 그 방학 딱 3주 정도에는 2회씩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주말에 요렇게 싹 기가 막히게 또 작전 짠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어. 저도 단원, 그러니까 사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와 행렬 이렇게 네. 세 개를 좀 나눈 거거든요. 나눈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이게 다 하면 네. 너무 길어서 한 14번 정도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4, 6, 4 이렇게 나눠 놓은 거라서 신청만 그렇게 받는 거죠?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네.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돼 있어요. 있고요. 네. 자기들이 대신에 엄청 홍을 해줘야 돼. 네. 여기저기 지금 아끼지 말고 소문내줘야 돼. 알겠어요? 네. 공수2는 언제 하냐고. 이 공수원이 일단 끝나야. 일단 끝나고 얘기하자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급하거든. 지금 선생님한테 아. 배우고 싶다고. 쎄삐리 까리마. 어? 방투구를 하면서 길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자, 뭐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방학 기간에만 이렇게 좀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네네. 네, 그 부분은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아까 제가 유형이 네. 너무 많다 그랬죠. 너무 많다면서요. 소단원 몇백 개. 하나에 막 20개씩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럼 대단원에 막 한 80개 나오고 시험 한 번에 막 미친 거 150개 아니냐고, 나오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절대 안 다 돼, 알 안 수가 돼. 없죠. 결국에는 수학은 사실 죄송하지만 암기가 아예 없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 유형마다는 아니지만 결국 묶어서 이 근거별로 체득을 시키거나요. 네. 아니면 근거별로 어느 정도 흐름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강사들은 뭘 해줘야 되냐. 네. 유형 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네. 해줘야 돼요? 최대한 같은 유형, 같은 근거로 풀 수 있는 같은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유형들끼리 묶어서 최적화시켜줘야 되고요. 애들이 결국에 체득시키고 암기시켜야 될 걸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 애들이 기본적으로 50개 배워야 될 거 20개만 배워도 끝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애들 부담도 줄어들고요. 당연히 덜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네. 더 잘할 수밖에 없죠. 네. 결국 애들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랑 이건 결국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똑같아. 근데 이게 애들한테 보이면 좋은데 진짜 똑같은 건데 사실 유형 문제집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문제집의 한계는 뭐냐면요. 문제집은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냥 글로만 쭉 써줘야 되다 보니까 네. 풀이가 정말 약간만 달라도 똑같은 사실 개념을 쓰고 똑같은 근거의 유형들인데 얘네들 유형별로 나눠놔요. 네. 그럼 이걸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아. 사실 하나의 유형인데
그걸 따로따로 다 왜 안 껴서 5개. 어머. 5개 보는 거야, 5개. 그랬겠네.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진짜 5번 알려줘요. 아씨 그럼 이게 당연히 문제겠죠. 그러네요. 애들은 부담만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집에서 홍콩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오. 그게 사실은 좀 좋은 선생님이 있고 아. 없고의 차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강사들은 뭘 해줘야 되냐? 이 같은 유형들은 교재야, 교재인 거고. 나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소통이 되잖아요. 네. 나의 말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최적화, 최소화를 최적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분류해서 최소화,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체득시키면 파도를 타겠네. 훨씬 쉽죠, 훨씬 쉽죠. 네. 오. 그래서 유형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야, 이렇게 시원한 설명 처음 들어봤어. 네, 그럼 유형 한 번만 정리하자면, 네. 그 유형은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개념 이해가 없으면 일단 불가능해요. 불가. 개념을 알아야 이 근거라서 이렇게 흘러났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보여요. 네. 개념 자체가 이해 안 돼 있으면 결국 또 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버리면 일단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형을 배우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는 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걸 안 상태에서 뭐가 돼야 되냐? 강사님들이 알려주셔야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푼 거야? 어떤 근거로? 적어도 하다못해 이 문항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네. 혹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라도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지금 혹시 학원 쟁이들 들어와 계시면 잘 들으세요. 쟁이들 은근히 들어와 있거든. 그렇죠. 뭐 강사님들도 사실 강사 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스스로를 학원쟁이라고 얘기하시길래 나도 따라해봤어요. 학원 강사님들 네 적용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마저도 애들한테 이해시켜주고 알려줄 때 좀 최적화해서 최소화해서 그렇지. 문항별로 묶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유형 공부법을 전달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잘하시는 강사님들은 뭘 잘하시는 강사님들이냐? 수학을 잘하는 강사님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원래 잘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노력형 천재예요. 뭐 정말 나는 진짜 뭐 학창 시절 때 사실 뭐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정말 막 계속 막 수학 공부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간 엄청 쓰고 막 몇 회독하고 막 엄청 해가지고 무식하게 악으로 깡으로 겨우 그렇죠. 했다 이런 사람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성적이 나오신 분들의 강점이 있을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강점만큼 또 약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질을 관통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족하죠. 거죠. 뭔 그래서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수학을 결국에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잘잘이라고. 제가 저번에 그 되게 유명한 선수 몰라가지고 아주 망신 개망신 당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라는 말인데 네. 수학도 똑같죠. 그렇구나. 수학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죠.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종범 몰라가지고 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지. 푸바도 누군지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렇죠. 뭐 가장 트렌디하신 분인데. 네. 그 순간 긴장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제 개념 유형 다음 마지막은 네, 심화. 심화입니다. 심화. 자, 심화는요. 제가 뭐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보다는요. 네. 심화의 종류가 있어요. 심화 문제. 저는 이제 보통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그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그 3가지를 풀려면 어떤 능력치가 깔려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심화를 사실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심화는요. 네. 그냥 수학을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개념이 잘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유형별로 근거별로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쵸.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국에는 경험 그리고 수학적인 능력,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고 수학적 사고력이 얼마나 트여져 있냐 여기까지. 결국 3가지죠. 개념이 잘 돼 있냐, 유형이 잘 돼 있냐, 수학적 사고 능력이 트여 있냐라고 하는 것. 수학적 사고 능력이 트이는 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 없죠. 그래도 안 되면요? 근데 안 되는 그래도 안 되는 건 보통 사실 저는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첫 번째, 어, 일단 개념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수학적인 생각을 해봤자 어, 결국에 내가 알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건 사실 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서 이 문제 결국에 이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게 깨달아져야 문제 풀이가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다?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을 수 있죠.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심한 문제의 풀이를 찾는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연결시킬 뭔가를 찾는 게 사실 수학적 사고 능력인데 그쵸. 연결 못 시키겠죠? 어, 자, 그럼 그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인지 알았어. 어. 이 개념 물어보는 문제구나. 어, 근데 어. 이 개념을 이 근거로 푸는 게 어떤 방식으로 풀었어야 됐지? 이거 나 결국에 뭐 썼어야 됐지? 연결. 네, 유형으로 연결이 돼요. 유형으로 연결을 못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유형 중에 뭐든 하나로 연결이 돼야 돼. 이거 결국에 판별 써야 되는데, 그치. 결국에는 이거 뭐 써야 되는데, 어. 이게 연결이 안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유형도 좀 체득이 되어 있어야겠죠. 유형 체득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나요? 유형 문제를?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최적화, 최소화가 너무 잘 돼 있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문제 풀 때 이 근거에 맞춰서 유형이 좀 훈련이 돼 있어야 훈련이 된다는 돼 거죠. 있어야 돼. 그래서 개념과 유형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얘네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심화 문제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세 번째, 결국에는 수학적인 머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수학머리 있어야 돼. 근데 걔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수학적인 사고를 계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는다는 거죠? 네, 가능하다는 무조건 거지? 늡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수학적 사고력은 개념 유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속 많이 풀어보고 많이 고민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문제 그럼. 잡고 막 30분, 1시간 고민해봐라. 네. 결국 걔네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줘라. 네. 계속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라 라는 거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 개념 유형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당연히 너무 죄송하게도 이게 다 돼 있고 시간 많이 투자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정말 소수라는 거죠. 정말 소수인 거죠? 네. 개념이랑 유형을 계속해서 계속 뭔가 깊이 사고하면 맞아요. 언젠간 또 튀일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재능의 영역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수학은 재능이래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도 항상 수학이 상위권이었고 네. 이제 카이스트 수학과에서도 저는 수학은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랬구나. 제가 카이스트 수학과에서도 항상 이제 시험을 보면 네. 물론 뭐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병행할 때 좀 더 성적이 낮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수학 시험을 보면 한 3, 4등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수학과가 뭐 바빠도? 한 70명 있으면 응. 한 3, 4등 정도에 제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 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절대 못 이기는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절대 못 이기는 한두 명이 있었고요. 있지. 카이스트에도 절대 못 이기는 한두 명이 있었어요. 어. 근데 사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를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걔네는? 왜냐면 저는 이미 거기서 최상위권 중에 최상위권 중에서 저도 어쨌든 3, 4등은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재능이 있습니다. 얘네들 제가 진짜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네. 근데 걔네들은 상위 몇 프로냐? 거의 상위 뭐 0.5에서 1%? 맞아요. 되겠죠? 얘네들은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그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못 이겨도 어때요? 1등급? 그냥 나오죠. 걔네는 근데 약간 좀 다르죠. 그 머리가 타고났던 또 부족한 게 어디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네. 과목이 부족하든지 어. 사회성이 부족하든지.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하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1등급 몇 %예요? 10%예요, 10%. 뭐 1% 제껴도 네.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거죠. 저도 A뿔 다 받아요. 네. 1, 2등 안 해도 A뿔 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걔네 제끼고 받으면 돼요. 사회성 있고 A뿔 받으면 되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우리는 수학적 재능이 아예 없다. 정말 수학을 못한다. 네.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란 이야기냐면 하위 1%, 하위 2% 정도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럼 우리 아이가 정말 100명 중에 99등, 100등 정도로 머리가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 머리가 엄청 좋진 않을 수 있지만 당연히 99등, 100등 정도로 안 좋은 애들은 그것도 손에 꼽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적인 머리가 안 돼서 이 이야기를 하시려면 그걸 네. 먼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아이들은 결국에는 뭐 한 40등, 60등 뭐 이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있겠죠. 얘네들은 수학하면요 다 돼요. 어차피 5등, 뭐 3등까지 올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재능이 맞는데요. 반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상위권의 재능이 있고요. 극하위권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포기한다라고 하기에는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극하위권일까? 아닐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주 5회 수학학원을 보내고 매일매일 시켰더니 합디다. 아, 오르죠. 무조건 오르죠. 대치동이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네. 현행은 잘 합디다. 그 정도의 이제 하위의 아이들도 오히려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런 말 해줘야 돼요. 애들이 아, 엄마 난 수학적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난 수학 그냥 못하는 것 같아. 멍청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럼 너는 100명 중에 꼴찌 정도의 지능인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수학 포기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네. 포기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 아니면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쵸. 왜?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맞아. 결국 세 가지죠. 개념, 개념, 유형, 유형, 그 다음에 심화. 심화는 수학적인 사고력이 받쳐지면 받쳐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결국엔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많이 해봐야 된다. 많이 해보고. 그렇죠. 근데 이 조합형 문항은요, 아까 제가 말한 융합형 문항을 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의 유형을 해결하면 다음 유형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이런 심화 문제. 네. 결국에 유형을 애들이 붙여만 놔도 훨씬 어려워요. 그냥 유형 문제는 애들이 막 어떻게 좀 암기가 되든 체득이 되면 그냥 잘 풀리는데 네. 이거 한 3-4개만 연결해 놔도요. 원래 90%가 풀던 것도 바로 막 한 30%, 1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만 우리가 풀어도 잘 풀어도 네. 거의 1등급은 웬만하면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와볼만 합니다. 물론 여기 말고 야. 다음 것도 풀 수 있어야 네. 1등급이 좀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얘네만 해도 1등급에 충분히 비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얘네들을 자르려면 뭘 해야 되냐? 막 수학적 사고력 엄청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개념과 유형만 완벽하게 잡혀 있어도 조합형 문항까지는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내내 듣는 내내 대부분 제가 예전에 어떤 영어 회사에 대표님이 그분이 1000억 엑스트 하시고 지금 자유의 몸으로 살고 계신데 네. 그분께서는 진짜 그 안산에서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았대요. 그래갖고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못하는 선생들을 네. 너는 이것만 가르쳐 무조건 아. 오면 요것만 가르쳐. 네. 너는 이것만 불어를. 가르쳐. 딱 이렇게 딱딱딱 나누고 네. 선생들도 사실은 저기 어디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그거 하나 자작해도 다 막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안산에 엄청 유명한 학원을 키워갖고 지금 1000억 엑스트 됐어요. 3대 애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 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방법도 있구나 그랬는데 오늘 놀란 건 이렇게 수학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그 약간 최상위들 말고 아이들 언어로 가르쳐 주신다는 이거에 또 놀랍고 되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애초에 저도 강사 시작할 때 네. 등급을 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권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최상위권을 하면 뭔가 발전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원래 제가 풀던 대로 그냥 알려줘 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네. 좀 더 진짜 더 다양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사실 다양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야 결국 저도 강사로서 사실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뭐 천재인 애들을 모아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아이들 데려다 놓고도 평범한 아이가 아니도록 이제 만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작년에 이제 저한테 배우기 시작한 작년 2학기 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고1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2가 됐죠. 네. 이제 고2 2학기에 들어가는데 정말 등급이 적게 오른 애들이 한 2등급 정도 올랐고요. 오, 대박이다. 네, 많이 오르면 한 4등급, 5등급. 아니,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학원 엄마들 업고 당기셔야겠다. 결국에는 사실 뭐 애들이 열심히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2-3달 만에 팍 이건 아니어도 네. 어쨌든 6개월 혹은 뭐 9개월, 1년 정도 잡으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잘 따라와줬고. 그렇죠. 또 선생님 스승을 잘 만났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없어요. 수업 때 저희 수업에 진짜 없는 한 가지가 레벨 테스트를 안 봐요, 저는. 일단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저는 열심히 해올 건지만 물어봐요. 나랑 곧 오프라인 학원 하나 안 여실래요? 나 차리면 처음으로 학원 하나 차리고 싶다 생각 드네. 제가 또 나중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공수, 공투 같이 공수, 원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올라가서.
아, 네, 뭐 차라리 그게 오히려 저도 그쵸? 네, 왜냐면 원 나갔고 투 하는 애 있고 네. 이제 원 시작하는 애 있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 그거는 같은 저도 날에 같은 시간대에 원 끝나고 투 들어가면 되니까. 저도 그거는 좀 편해요. 왜냐면 그쵸? 네, 날짜 다르게 하지 말고. 맞아요, 응. 맞아요. 저도 같은 요일이면 오히려 편해서. 괜찮네. 네. 네. 요 정도? 잠깐 광고 듣고 Q&A 하겠습니다. 시간 나가지 조금 마세요. 2개 정도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광고 광고 듣고 듣고 와가지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혼자 해도 될까요?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진짜로요? 아니에요. 있을게요. 아, 네. 12시 40분까지니까. 아, 네. 시간 있어. 금방 끝납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습 동기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전 애착을 형성하려면 기질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Y 웩슬러 멘토링 센터 이지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애착 대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효능감이나 어떻게 내가 세상한테 대처해야 되는지 행동 양식,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애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착을 형성하는 이 영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습 동기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애착을 형성한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도 내 유능감으로 하게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나와 실패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난 다시 할 수 있어. 난 다시 이겨낼 수 있어. 반면에 이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친구들은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또 이런 친구들이 외부 동기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엔 이런 애착의 질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안전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아이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에 맞춰서 양육자가 그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쉬운 기질 아이들은 자극 민감도가 크지가 않고 긍정적인 정서 수용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되게 예민하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기질이나 특성에 맞춰서 이거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또 느린 아이 기질 같은 경우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수동적인 친구들이라서 처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거든요. 특성을 잘 파악해서 부모가 반응을 해줘야지 너 다른 친구들은 빨리 뛰어놀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의 취약성이 더 자극이 돼서 안전애착으로 가지 못하겠죠. 부모가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질이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전문가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검사들에 의해서 이 아이의 어떤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중등 수능 수업 소개할게요. 요즘은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교과서 밖 지문 출제가 보편적이죠. 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우리 중등 수업을 통해서 수능 대비는 물론이고 고등 내신 대비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100%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교재는 실전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시중 교재와는 달리 우리 교재에는 영어 단어 뜻풀이라든지 한국어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능을 접하는 겁니다. 수능 지문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업의 난이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 수능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수업의 목표고요. 상당히 어려운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저랑 하나씩 배워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성우 선생님 거 많이들 신청하셨죠? 네, 오성우 선생님 강의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청 링크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요즘에 최근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유리스마 스쿨은 네,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할 때는 비공개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직접 심호흡까지 느끼면서 호흡하는 라이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원과 인강학원 완전 차원이 달라요. 학원에 그대로 화면 속에 학원쌤이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호흡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유리스마 스쿨 수업 죄다 듣고 싶다고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뜰카드 신청해서 죄다 듣는 분들 굉장히 많고 아빠들을 좀 잘 꼬셔가지고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또
남편 피곤한데 잡들이 하지 말고 네,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엄마 아빠가 수업을 어떤 걸 배웠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세요. 자, 유리스마 스쿨의 터줏대감 박노학 사범님의 초등 독서 목록 한번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마당을 뛰쳐나온 암탉 아니고 마당 나온 암탉, 도서관을 훔친 아이, 임종국, 친일의 역사는 기록되어야 한다. 네, 임종국.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요 책 신청하니까 책을 억지로 강제로 책 좀 읽어! 이게 아니라 아이한테 큰 화면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알아서 따라오게 감동을 선물해 줍니다. 중학교 때 독서 때려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온 네 학종의 시대에 책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라 하잖아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네 그리고 식탁 위의 세계사 고요한 우연 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그 이태석 신부님의 유일한 저서죠. 네, 신청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뭐가 돼 뼈까지 될까? 네, 이런 거 돼서 요즘에 최근에는 세특 독서 고등학생 문의가 많고 신청이 많았어요. 네, 다시 돌아온 학종시대 책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수업을 집으로 모시면 됩니다. 신청하세요. 자, 중등 영어 네. 오성우쌤 토요 중등 영어 요번 주 시작입니까? 문제 풀이 요령이 아닌 지문의 올바른 이해 정말 고급스러운 수업이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냉큼냉큼 팔랑귀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오성우 선생님 따라가면 아이들이 정말 격조 높은 수준 높은 영어로 올라갑니다. 그 너머의 영어를 해서 어떤 문항이 나와도 꿰뚫어버리고 막힘없이 뚫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1등급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신청하세요. 내신에서 외부 지문 나오면 아이들이 턱턱 막히거든요. 어떤 것이 나와도 들이대도 다 뚫어버리는 고퀄 강의 중등 수능 영어 신청하시고요. 오현민 선생님의 지난 1부 때는 예전에 처음에는 외모에 반했고 오늘은 진정한 실력에 반합니다. 강의력에 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들었습니다. 자, 장표 좀 보여주세요. 거의 뭐 사실 설명드릴 거는 이제 다 끝나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질문 그러면 고맙습니다.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심화 아까 첫 번째 이 조합형 문항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사실 얘네가 이제 가장 악하죠. 사악한 아이디어형 문항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항 자체가 기존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이 아닐 거예요. 예.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다르게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얘네들은 결국에 사고력이 있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네. 알고 있는 개념, 알고 있는 유형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 베이스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구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제로 아까 말했던 수학적 능력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많이 심화 문제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봤던 경험. 요즘에 없어진 그 말 킬러 문항 이런 건가요? 그렇죠. 보통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얘네가 제일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어쨌든 수학적인 네. 능력이 좀 돼야 되니까. 네. 근데 그래도 안심할 건 정말 다행히도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못 풀어도 1등급은 충분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방청객이 오셨어요. 환영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편하게. 거기 분필가루 많이 좀 닦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있는 시스템인가요? 원래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원래 있었는데 요새 잘 안 와요. 아, 정말로요? 근데 선생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방청객이 막 와서 쳐다보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있는 건데. 아, 진짜로요? 근데 요새 잘 안 오시는데 네. 너무 좋으니까 뛰쳐오신 아유,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신 김에 빠르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네. 마지막에 이제 기출형 문항이죠. 예. 얘네는 이제 보통 내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뭐 수능 기준으로도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들이 당연히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정시라고 하는 건 전 네. 항상 차선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내신 잘 받아서 네. 빠르게 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할 텐데 그렇죠. 그럼 내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심화 문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결국 방금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형 문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형 문항인데 이 기출형 문항은 뭐냐?
그냥 모의고사 30분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복붙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뭐 그리고- 저한테도 네,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어. 이런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 되게 타이트하면서도 심지어 완성도가 높은 문제를 만드는 건 네. 이런 문제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어쨌든 평가원에 계시는 정말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신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떤 그냥 일반 학교의 선생님이 만들어서 낼 수 있냐? 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모의고사 30번 문항에 나왔던 문제를요. 네. 조건 하나만 살짝 바꾼다든지 어. 아니면 숫자 하나만 살짝 바꾼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모든 내신 문제의 결국 마지막 문제쯤에 등장할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그럼 30분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하면 그렇죠. 근데 어. 이 30번 문제라고 하는 애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기저에 깔려 있냐.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낼 때도요. 기본 이 문제 풀이에 몇 분 정도를 잡고 낼 것 같으세요?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10분? 그렇죠. 최소 10분이에요. 아씨. 이 문제 푸는데 너 10분은 걸려야 돼? 어. 라고 일단 잡고 낼 텐데. 네. 근데 모의고사 시간과 우리 내신 시험 시간은 다르지. 아예 다르죠. 내신은 네. 보통 50분이거든요. 네. 그럼 50분 동안 한 24문제 풀어야 되는데 네. 한 문제에 어. 10분, 15분을 쓴다? 이런 거 안 냈으면 좋겠어.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 네. 그럼 얘네들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봤어야 됩니다. 풀어봤어야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풀어봤다고 풀 수 있냐? 아니에요. 애초에 10분이 걸린다는 건 뭐냐? 풀이도 길어요. 오.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돼야 되냐? 이 긴 풀이를 다 외울 수도 없고 네. 그럼 조건 하나 바꾸면 틀려버릴 거니까 네. 결국엔 뭐가 돼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까지 해야 돼. 결국에 30번 문제를 풀어본 것만 뿐만 아니라 이 푼 거 자체를 내가 또 풀려고 해도 풀려면 이해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실제로 애들한테 이거 가르친다고 해서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는다? 아니에요. 어. 걔네 중에서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이해를 잘 하는 애들은 똑같이 나와도 풀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심지어 숫자만 바꿔도 틀려요. 오.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어. 결국 얘를 풀려면 뭐가 돼야 되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런 이 모의고사 30번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 만나셔야 되고요. 어디가 만나요? 뭐 일단 여기가요? 뭐 이쪽에 네. 한 명 있긴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개념이랑 유형들을 잘 익히면서 이해력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첫 번째 이 심화 유형보다 이 두 가지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얘네들은 수학적 두뇌가 좀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이해력이 있거나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있거나. 맞아. 네,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두 가지까지 잡으려면 네. 결국 뭐 해야 되냐? 결국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올바른 순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일단 급하니까 유형 반 어디 들어가가지고 유형 달달 외워야지. 절대 안 되겠죠. 나 방금 그렇군요. 이래야 되는데 알겠어요가 자동으로 됐어요. 알겠어요. 네,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유형을 풀 때 뭐가 안 되죠? 풀이의 근거 마련이 안 되겠죠. 그럼 네.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유형 달달 외우겠죠. 네. 그럼 유형은 너무 많고 유형이 합쳐져 있는 조합형 심화 문제도 단 하나도 풀지 못하겠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을 완벽하게 잡는 거.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유형을 잡아야 되는데 유형을 잡을 때는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근거대로 풀이를 진행해야 되고요. 개념대로. 그렇죠. 개념대로, 근거대로. 네. 그다음에 근거대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유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좀 최적화랑 최소화를 잘 시켜줘야 된다. 그런 선생님 만나야 돼. 그래서 애들이 좀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지. 빠르게. 그렇죠. 네, 이 경험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심화인데 사실 여기는 뭐 반드시 뭐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까지도 전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개념이랑 유형만 완벽하게 잡혀 있으면 이 부분은 그냥 방학 때 우리 아이가 이미 개념이랑 유형이 잡혀있는 그 문제집 있잖아요. 네. 그 문제. 뭐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은 우리 아이가 개념 유형 잘 잡혀있어. 네. 그럼 공통수학 1 심화는 혼자 풀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 2는 뭐 다른 개념을 학원에서 나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심화 문제는 결국 뭐 할 사람만 있으면 되냐? 질문할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질문할 사람. 결국에는 내가 고민 많이 해보고 풀어보고 하면서 결국 이게 잘 안 됐을 때 네. 이건 어떤 식으로 풀면 돼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질문 받아줄 좋은 멘토 한 명만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는 자기 혼자 하면서 공통수학 2, 뭐 다른 과목은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선생님이 그래도 수학을 좀 잘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분한테 물어보면 안 알려주지 않죠. 당연히. 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난 공통수학 1 가르치니까 난 2는 안 알려줄 건데 이런 그치? 선생님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굳이 꼭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 네.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사실 모든 하나하나를 다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건 네. 부담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따지면 개념과 유형은 그래도 좋은 강사님께 잘 배우시고요. 네. 심화는 꼭 그렇진 않아도 된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네. 여기까지도 좋은 분들 잘 붙여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심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나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결국 여기는 좀 더 중요도가 강사보다는 학생들 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심화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올바른 순서대로 욕심내지 않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이게 사실 이건 학생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결국 우리가 개념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해예요. 이해. 내가 완벽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게 좀 저는 물론 그분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의도치 않게 나쁜 강사님들이 돼버리는 게 자꾸 스킬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 풀이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혹은 이런 문제들, 문항들, 이 유형들을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것들이 무조건 있거든요. 있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언제 알려줘야 되냐? 네. 시험 전에 알려주면 돼요. 시험 전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은 네. 시험 전에 빨리 풀 수 있도록 알려주면 되는데 네. 이걸 막 개념 단계에서 아니면 너무 빠른 막 유형 단계에서 알려줘 버리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뽀내라고 그러시나? 일단 그게 있어요. 스킬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와, 그러지. 네, 저희 학생들도 네. 좀 스킬이나 좀 좋은 공식 같은 거 책에 안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거 알려주면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와, 개 리스펙해. 너무 빨리 풀린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알려주면 좋죠. 그쵸. 언제? 이해는 하고 나서 네. 진짜 문제풀이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할 때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걸 먼저 알려줘 버리면 뭐냐? 이해는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만 이걸로 계속해요. 우리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보통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죠. 제일 이제 논란이 많은 미적분 1, 현재 수2에서 네. 쓰는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 쓰면 좋을 때가 있어요. 문제풀이가 조금 빨라지는 경향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거 알려주면 애들이 막 환장을 하니까 문제가 너무 빨리 풀리니까 되게 좋아하고 알려줘 버려요. 알려줘 버리지.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사실 수2, 이 미적분 1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네. 미분 계수의 꼴 형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로피탈을 써서 푸는 애들은 그 형태를 정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 봐요. 그럼 결국 그 한 문제, 한 유형 빨리 풀겠다고 나는 그냥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적분 1 그냥 점수 다 난리가 나버리겠죠. 야, 무책임한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죠. 결국에 그래서 스킬이라고 하는 건 좋아요. 알려주면 좋아요. 알려주지 말라가 아니라 가끔 얘네들은 한 개 정도 싹싹 시험 전이나 이런 데 해줘야지. 시험 전에 필요할 때 알려달라는 거죠. 네네네. 애들이 개념이랑 이미 다 이해가 돼 있고 이거 알려줘도 되겠다라는 네. 시기가 오면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걸 나 뽐내고 막 야 나 잘하지? 있어, 이거 있어. 보여주려고 네. 빨리 알려주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해가 최우선이고요. 무조건 스킬은 최후에 마지막에 시험 전에 수능 전에 알려줘야죠. 그쵸. 내신 시험 전에 알려줘야죠. 그 알려줘야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왜냐면 시간에 어쨌든 그쵸. 쫓기니까 네.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알려줘라 라는 거. 그래서 막 스킬 가지고 현혹시키는 강의에 막 그 미쳐버리면 쇼츠 만들라고 뽐내는 강사도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그걸 뽐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쵸. 지금 딱 필요한 애들한테 알려준 거면 어. 좋은 강사님이시고 그쵸. 그냥 나 진짜 어떻게든 학생 한 명 늘리고 아이. 어떻게든 홍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거면 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그쵸.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로피탈 제가 거의 다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그건 사실 알아서 크게 도움될 것도 없고 네. 잘 써야 되거든요. 그 대신 제가 다른 유형의 정말 네. 본질에 맞는 뭐 삼참수와 관련된 스킬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많이 알려주거든요. 우리 스킬이 현혹 당하기 되게 쉽거든. 그렇죠. 특히 애들은 환장해. 진짜 환장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서 부분. 막 저 선생님 최고라 그러고 혹시나 내가 뭐 놓친 스킬은 없을까? 막 이러고 맞아요. 막 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문항들은 너무 많으니까 최적화랑 최소화를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네. 뭐 굳이 뭐 더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유형 부분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세상에. 네, 이 개념 유형 심화별로 한번 정리드렸고 네. 그다음에 어떤 강사님들을 좀 선택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네. 이건 정말 뭐 스킬만 알려주시는 분들 최대한 지양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막 이런 순서 없이 그냥 일단 막 어려운 거 때려 넣는 그런 선생님들도 조금은 지양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건 부모님들도 네. 조심해 주셔야죠. 우리도 조심해야 네, 돼. 급하다고 해서. 그러려면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다른 옆집 엄마 뒷집 엄마한테 휘둘리면 안 돼. 반엄마들한테. 네. 우리의 순서 보고 오늘 확실히 다들 새겨 들었죠, 자기들아? 네, 새겨 들으세요. 질문을 엄청 길게 열심히 쓰신 분 계셔서 이분 거 한번 해결 네네네.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만 옆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한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센 B, C 음. 수미식으로 혼자 고등선행을 어느 정도 해온 상태인데요. 네. 예비 고1이다 보니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는 100점을 받긴 했지만 몇 학년인데? 네, 중학생이면 야, 중3이구나. 네, 너무 큰 의미는 안 두는 거죠. 난 그게 고1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기말고사는 100점을 받긴 했지만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고 학원에서는 주로 양을 많이 푸는 방식으로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어서 쓸게요. 그래요. 잠깐만. 그런데 기말 이후에 공통수학 교재로 라이트센과 베이직센을 사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유형 심화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건 안 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수업 방식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처음 학원을 다니는 아이라 비교 기준이 없어 이 방식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학원에서는 집중해서 문제 푸는 시간이 생긴다는 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커리큘럼과 방식으로 쭉 따라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한 번만 위로 봐도 그러니까 될까요? 저도 잠깐만. 어디 다닌다는 아. 거요? 근데 센 BC로 혼자 고등선행을 했는데 예. 거기서 다시 이제 라이트센, 베이직센으로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게 한 단어 하나만 지금 약간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그렇게 근데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우리 아이가 센 BC, 뭐 혹은 스매싱을 푸는데 이 부분이 잘 풀려요. 근데 이게 사실 특히나 센 C가 잘 풀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그렇지. 이 연결고리를 좀 잘 찾고 있는 편이라는 거거든요. C까지나 푸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되고 있으면 고민하실 이유가 없죠. 어. 라이트 센이랑 베이직 센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네. 배울 이유가 없죠. 그 단계는 아마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서. 네. 혹은 뭐 그런 부분에도 걱정이 되신다면 아이한테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어머님께서 이해하지 않더라도 애가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건 이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다음 심화 수업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통수학 뭐 1, 2까지 베이스가 잘 돼 있다라면 뭐 대수라든지 뭐 이런 좀 더 상위 과정의 개념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이쪽으로 가주시는 게 센 C는 중3까지만 했다. 그러면 하셔야죠. 뭐 바뀌었어. 고등수학 하셔야죠. 고등수학을 처음 배우는 거라면 당연히 기본부터 가셔야죠. 네. 그건 네. 가야죠. 그건 이제 정말 욕심내지 말라라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네. 추육 기정 1, 2 보고 실정 1, 2 보고 하고 있는데 실정의 실력 문제는 몇 단원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워합니다. 특히 함수 파트는 절반 정도만 해결 가능한 상황인데 공수 원투 심화가 시중 교재로 어느 정도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되는지 궁금해요. 기본 정석이랑 실력 정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정까지. 심화가 근데 뭐 기본 정석 사실 그러니까 저는 심화 문제로 넘어가는 기준을 보통 저는 센 C 정도로 봐요. 센 C 정도가 좀 괜찮게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 심화 공부해봐 네. 라고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센 B는 보통 네. 센 B 푸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요? 센 B는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위에 설명이 써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풀이대로 그대로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4개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 이거 못 푸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사실 거의 암기성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 위에 거 보고 푸는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센 B 잘 풀린다. 이거는 뭔가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센 C도 풀린다? 여기는 정확하게 유형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도 않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사실 사고방식이 좀 연결이 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어려운 교재 가져다가 그럼. 푸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중2인데 1품 블랙라벨까지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세 문제는 손도 못 대고 날리고 난이도도 어려워가지고 폭망했는데 중등 내신 심화와 시간 관리를 위한 팁을 부탁드려요. 중등 심화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제 얘기 다 했어 이거는 중등 심화서 이런 네, 거. 사실 제가 뭐 중등 심화서를 잘하는 건 어제 또 거 보면 돼요. 아니라서요. 어제 거, 어제 네, 거. 뭐그 심화서에 대한 건 이야기 못 드리겠지만 네. 이 시간 관리적인 부분은요.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한테 현실을 좀 직시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이한테 실제로 이미 나와 있는 뭐 족보라든지 미리 시험지 몇 개 가져다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풀이를 몇 번 해보고요. 거기서 실제로 아이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너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시간에는 이 정도 양이네? 이것만 우리가 인지를 시켜주면 그럼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 어차피 사실 번호들별로 분류가 좀 돼 있잖아요. 네. 이 번호들은 마지막에 풀자라는 방식으로 결국에 놓친 세 문제가 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럼 그냥 못 푼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그 미리 족보를 풀어보는 경험 한 3-4번만 시켜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너는 이 시간 내에 이 정도 문제, 한두 문제 혹은 두세 문제까지는 못 풀 수 있어, 부족할 네. 수 있으니까 푸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자 라는 네. 거를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 훨씬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지금 깜빡했던 게 선생님 수업 광고 잠깐 그거 컬이 좀 보여주실래요, 감독님? 나오셨는데 본인 수업 얘기 좀 하셔야죠. 네, 왜 그거는 장표에 안 넣었대? 참, 그러게요. 네. 아직 그 영업을 모르시네. 제가 해드릴게요. 자, 언제 시작하시냐면, 근데, 네. 이거를 조금 더 늘리면 좋겠는데, 사회만 한다니까 지금 그 되게 속상해하네. 사실 이게 네. 그 다항식 이후에도 당연히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행렬까지 수업을 다 진행할 거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이제 너무 많은 부분을 그래요. 다 막 결제도 하시고 뭐 또 네, 하시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기 좀 네. 그러실까봐 네네. 편의상 이렇게 분할을 해둔 거지. 네. 이게 뭐 제가 다항식까지 하고 갑자기 강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런 아니니까. 개념이 아니라서. 네. 네. 자, 다음번에 그냥 커리를 그럼 미리 좀 공개는 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신청은 요거 해주시고요. 추가로 공수 2는 오늘 회의해보고 네네네. 같이 열지는 할 테니까 공수 1은 빨리 신청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하게 되면 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게 될 얘기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주차는 요거 엄마들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주시. 네, 소개 일단 좀. 먼저 다항식이라고 하는 단원 네. 자체가요. 네. 뭐 일단 기본 베이스로서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특히나 인수분해, 그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뒤에서도 계속해서 쓰여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정말 그냥 수학에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다항식 완벽하게 익혀 나가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별로 분류를 했고요. 얘네들도 사실 완벽하게 하나하나가 흐름이라고 하는 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딱 이어져요. 정말 예쁘게 이어지는데 보통 일반적인 강의 자체가 정말 병렬적으로 딱딱딱딱 1단원 이거, 2단원 저거, 3단원 이거, 4단원 이거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흐름 자체가 좀 예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 뭐 수업 대상에는 중학 수학 과정 개념을 모두 배운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3학년 1학기 것까지 우리 아이가 배운 상태다. 3학년 네. 1학기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된 상태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3학년 오. 2학기 개념은 사실 공통수학 1으로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연관은 되진 않아가지고요. 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것까지 배운 학생들 대상으로 네. 열리는 수업이고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고 수업 교재는 제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아마 과제는 라이트센이라고 하는 교재로 네. 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수업에 또 들어오게 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업에 질문을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과제하면서 계속해서 생기는 질문들은 저희 또 서울대 조교님께서 네. 이렇게 따로 오픈 카톡을 통해서 봐주실 예정이니까요. 뭐 수업 그리고 후 관리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대 빠르다 안 맞다신데 시간대는 여러분들께서 정 안 되면 이건 방특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시간대를 좀 빠르게 했는데 빠르신 분들은 라이브 정보 보면 대치동 친구들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이거 녹방 다 챙겨 들읍니다. 심지어 숙제도 12시에 다 해갖고 올립디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애들 정말 그 예뻐 죽겠어. 네. 녹방 이 귀한 수업은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쭉 오래 잡아 있으면 좋은데
시대 땡에서 냉큼 낚아채갈까봐 지금 wana 걱정돼가지고 일단 네. 좋은 쌤 있을 때 빨리 냉큼 미루지 말고 들어요. 항시 사람 이름 몰라. 네, 공통사 2도 잘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공투 같이 논의할 테니까 녹방이지만 신청하는 분들은 수업이 괜찮으면 하는 엄마들은 합디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3-1 개념 수업 후에 해도 되나요? 그건 이제 내년에 두고 봐야 되니까, 내년이란다. 좀 나중에 두고 봐야 되니까, 네. 대답은 좀 어렵고, 네. 네. 혹은 이제 사실 겹치는 부분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서 거기 개념 부분이라도 강의를 좀 빨리 보고 오시면 그쵸. 좀 나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공수 원투, 개념 유형까지죠. 그래서 짝 끌어 개념과 땡겨. 유형이 응. 막 아주 어려운 유형까지는 현실적으로 나가는 건 너무 욕심이고요. 네. 사실 지금 이번 강의의 핵심은 진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념과 유형들을 어느 정도 연결시켜주는 네. 이 고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고리. 아주 뭐 어려운 정도의 유형까지 제가 한 번에 잡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상호간의 욕심이라서 상호간 욕심. 아이들한테 남을 게 없죠. 결국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뭐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개념, 유형, 심화 순서대로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네. 네, 그거에 최대한 포커싱 맞춰서 네. 막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 아, 솔직하셔. 진짜 네. 현실적으로 맞아. 딱 필요한 걸 정확하게 잡아주겠다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조금 한 바퀴 훑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 공수잖아요. 한번 맞죠? 듣고 네. 또 내가 잘 이렇게 엮어가는지 체크하는 걸로 엄마 아빠 같이 봐도 좋겠어요. 사실 뭐 이해를 하는 거는 사실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다를 수밖에 없어서요. 네. 네, 뭐 아, 근데 참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 그건 다 돌려가지고 스쿨에 들을 수업이 없어가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또 제일 위험하죠. 있어요. 많아요. 근데 막상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그런지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맞아요. 내 아이를 내가 믿지 마라가 아니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라고. 왜냐면 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양쪽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차마 말 못하겠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근데 그래도 입이 싸고 얘기 잘 하는 편이긴 한데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자기 애들 좀 반만 믿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죠. 반만 믿고 좀 이렇게 수업 같이 참여해가지고 원래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메타인지니까 네. 사실 결국에는 학부모님들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에 대한 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이미 한번 돌려줬으니까 이거 배우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우린 다음 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대치동이 네. 그렇게 많대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애 뭐 체육하면서 근데 오늘 막상 해보면 저 엄마 진짜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네. 그 조금 요번 기회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올라갔나요? 신청 일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링크 공수2 링크 반드시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 오늘 정말 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했잖아. 외모에 반했고 이제 실력이 반했잖아. 감사합니다. 반했잖아. 맞죠? 근데 누군지 밝히래요. 닉네임. 안 밝힌대요. 웩슬러 검사로 오신 거. 웩슬러 검사 아버님도 오셨어요? 정말 자상하신 아버님 최고. 네, 오늘 우리가 같은 층에 Y 웩슬러 멘토링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하러 아버님이 주중에 이렇게 오셨어. 근데 대기하시다가 또 커피 마시러 아니면 핸드폰 안 보시고 이걸 또 보러 들어오셨어. 대단한 감사합니다.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분들이세요. 자, 박수. 여러분들 내일 만날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선생님도 감사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오래 부탁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강남 엄마